3.1혁명 104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거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거? 여러분들 아주 재밌어 하셨는데. 미래를 예측하는 법. 그거 뭐죠? 제목이야, 제목. 내용. 그 대학이 어디죠? 세인트 존스 칼리지, 미국에. 그래서 대학교 4년 동안 고전 100권 읽고 토론하고 졸업하는 학교. 기억나시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지난주 동안 그래서 나도 뭐 해봐야겠다 해서 뭐 하셨던 분? 책을 좀 읽으셨습니까? 알겠어. 손 들었어. 뭐 했는데? 책 읽었어요? 제목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알았어요. 네. 수업 뭐 했어? 알았어. 권사님은요? 잘하셨습니다. 네, 뭐 하셨어요? 정현 집사님? 네, 꼭 하십시오. 예. 책을 읽고 뭐 토론을 하고 뭐 좋습니다. 아무것도 다 좋아요. 네. 자, 이번 주는요. 이번 주는 약간 답답한데 그런데 또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역사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숙주나물 같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반대.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방류됐습니다. 혹시 그 영상 보셨습니까? 영상 보셨어요? 영상 찾아보십시오. 바다에 오염수가 방류가 되는데 일반 바닷물과 오염수가 색깔이 달라요.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숙주나물일까요? 여러분 숙주나물 아시죠? 숙주나물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숙주나물. 해독. 예, 해독. 그렇죠. 해장국으로 먹죠. 그래서 백스나 쌀국수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뭐 좋아요.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숙주나물은요. 녹두에 싹을 튀어 먹는 나물입니다. 아셨어요? 숙주나물이 녹두 싹이래요. 녹두 새싹. 이상하죠? 그리고 매우 저렴한 영양식입니다. 자, 예, 하얀 콩, 백태의 싹을 틔우면 그건 우리 콩나물이라 그래요. 콩의 싹을 틔웠으니까 콩나물이에요. 혹시 팥나물 아세요? 팥나물? 빨간 팥 있잖아요. 팥죽 해 먹는 거. 그 빨간 팥에도 싹을 틔워 먹는 게 팥나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죠? 숙주나물이죠. 숙주나물은 원래 뭐라고 불러야 되죠? 녹두나물이라 불러야 정상이죠. 녹두나물. 근데 왜 숙주나물을 했을까요? 왜? 숙취에 좋아서. 자, 근데 숙주나물이요. 쉽게 상한답니다. 쉽게 변질되는 특성이 있대요. 숙주나물이. 이거 딱 알아두시고. 자, 이 인물이 누구 같습니까? 조선시대에 그린 실제 그림이고요. 볼살 두둑하게 쪘고 얇게 생겼어요. 예, 이 사람이 바로 신숙주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죠? 신숙주. 신숙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조선 초기 정치가 학자 외교관. 그리고 세종대왕 곤룡포 사건 아십니까? 세종대왕이 이렇게 밤에 왕궁을 거닐고 있는데 도서관에 보니까 어떤 학자 한 명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답니다. 대단하다 하고 조용히 나갔대요. 한 2시간 지나서 또 와서 보니까 그 학자가 그만 피곤해서 엎드려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왕의 옷, 곤룡포라고 하죠. 그거를 벗어서 덮으셨다는 이야기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게 신숙주예요. 한글 창제에 협력했던 몇 안 되는 신하. 세종대왕의 충신 중에 충신이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아들이 누구? 어떤 왕? 아들 말고 문종. 근데 문종이 되게 몸이 약했대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늙어서 손자 단종이죠. 단종을 이렇게 안고 다니면서 신하들에게 우리 아들이 몸이 약하니 얼마 오래 왕을 못할 것 같아. 내 단종 손자를 잘 부탁해. 막 그걸 돌아다녔다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계유정난이 일어나죠. 세조 수양대군이 조카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근데 이 계유정난에 신숙주는 가담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담은 안 했는데 나중에 세조 편에 서요. 그래서 영의정까지 가요. 그래서 변절을 합니다. 그 후 신숙주를 미워한 백성들이 쉽게 변하는 녹두나물을 숙주나물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 숙주나물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특히 만두소에 있죠. 만두소에 숙주나물을 넣을 때는 토막 쳐서 넣기 시작했습니다. 신숙주는 달근 작은 다져버려야 된다고. 예. 이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두나물이 아니라 숙주나물이 되었어요. 웃기죠? 저는 여기서 뭘 봤느냐? 이거요. 신숙주를 미워한 백성들. 이게 포인트예요. 왜 어떤 포인트 같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유교적으로 깨어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른 말로 해볼게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군사 쿠데타가 2번이나 있었죠. 박정희가 있었고요. 전두환이 있었어요. 그때 박정희나 전두환을 비꼬면서 숙주나물 같은 어원을 만들어내고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때?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네. 이게 포인트예요.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은 유교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그 유교 교리에, 유교 그 가치관에 우리가 찬성하냐 반대냐를 떠나서 어쨌든 그 당시 사람, 일반 백성들조차도 유교 교리 가치관에 엄청 깨어 있었다고요. 깨어 있는 백성들이었어요. 놀랍죠? 놀랍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숙주나물을 명명했습니다. 왜 이렇게 깨어있을 수 있었을까? 자, 이게 조선시대 한양의 사대문입니다. 남대문, 서대문, 동대문, 북대문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남대문의 이름이 뭡니까? 숭례문. 그쵸? 숭례문. 예를 숭상하는 문. 그리고 서대문은 돈의문. 의를 두텁게 하는 문. 서대문은. 그리고 동대문은 홍인지문. 인을 흥하게 하는 문. 그리고 북대문은 숙정문. 이 정자가요, 지혜지자하고 같이 쓰여요. 그래서 숙정문 하면요, 지혜를 점점 완숙하게 해가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요, 사대문에 인의예지를 넣었어요. 인의예지 신까지. 여러분, 인의예지 신이 뭡니까? 중용이라는 책에 나오는 성리학, 유교의 기본 사상이에요. 인의예지 신. 이해되시죠? 사대문에 그걸 넣은 거예요. 근데 그럼 신은 어디 있어요? 신은? 가운데 있죠. 가운데. 신. 맞춰보세요. 보신각. 보신각. 믿음을 보호하는. 그래서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뭐냐면요. 자, 서울 사대문이 생각보다 좁은 거 아시죠? 생각보다 좁아요. 걸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돌 수 있어요. 이게 옛날에 도성이었고요. 사람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하는데 저기 현판에 숭례문, 돈의문, 흥인지문, 숙정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학교 앞에 칠판 있죠. 교실 앞에 칠판. 칠판 옆에 뭐 있어요? 태극기 있었죠. 태극기 있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급훈 있죠, 급훈. 급훈 뭡니까, 보통? 생각나는 급훈 있으세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생각나는 급훈.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맨날 드나드는 사대문 현판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예를 숭상하고, 인을 흥하게 하고, 의를 두텁게 하고, 그리고 지식을 완숙하게 만들고. 조선시대에는요, 이렇게 인의예지 신, 유교의 기본 덕목을 이거를 기본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특히 이 인의예지 있죠. 인의예지로 이렇게 사대문을 만들어서 도성을 만들었잖아요. 테두리를 만들었잖아요. 인의예지를 뭐라고 했냐면 사람과 짐승을 구분짓는 경계라 그랬어요. 인의예지를 아는 거 알고 행하는 사람은 사람이고 모르는 건 짐승이라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래서 조선시대. 그리고 가운데 신이 있었죠. 신. 가운데 신이 있어요. 이 신은 뭐냐?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회를 만들잖아요.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 조건이 신이었어요. 믿음, 신뢰.
그걸 유교적으로 얘기하면 정절 이런 거. 그래서 이거를 맨날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야, 수양대군이 엎었대. 지 조카를 죽이고 지 아버지가 그렇게 손주 잘 부탁한다고 우리 큰아들 문종 약하니까 조카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야 엎었대. 그래? 얘 나쁜 새끼. 나라님인데 그래 알았어. 차마 수양대군 욕 못하고 세조니까 이제. 근데 신숙주는 이런 그러면서 주막에서 먹으면서 이거 상했다. 에이 숙주나무 같은 놈.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신의를 저버린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의를 저버린 것. 믿음을 저버린 것. 거짓말을 하는 것. 그리고 내 소신을 바꾸는 것. 자, 여러분. 거짓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죠. 예,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때 찔립니까? 안 찔립니까? 그게 기본이죠. 그리고 미안해하죠. 예. 그렇죠. 예. 그게 인간이에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근데 저도 웬만하면이라고 말씀드려요. 네. 하지 마세요! 네. 무덤 가면 가능해요. 네. 그리고 또 도리, 이런 거. 정절, 그리고 또 내 신조, 이런 거.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조선시대에는. 여러분, 조선시대에서는 그래서요, 거짓말하는 사람 어떻게 했느냐? 인간을 취급 안 해요. 보셨죠? 테두리 밖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자 요즘에 우리 어때요? 말하고도 다 바꾸죠. 법정 가서 그렇게 한 적 없다고 증거 있냐고 그러잖아요. 다 녹음을 해야 되고 도장 받아야 되고 사인 받아야 되고 인강 띄워야 되고 우리 그런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조선시대보다 못한 사회예요 지금. 우리 우리 국가 공동체, 지역 공동체의 신뢰가 그때만은 못하다고요. 조선시대만큼 못해요. 조선시대에는 한 번 말한 건 끝까지 그대로 얘기했어요. 내가 혼자 누구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다른 데서 똑같이 얘기 안 그러면 나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죽을 정도로. 그게 조선시대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툭하면 거짓말하고 안 들켰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남들에 대해서 나 이익 봤어 아싸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되었냐면요. 일제청산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일제청산을 제대로 못해서. 그리고요. 이제 이런 놈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의 백성들이 이렇게 인의 예지 신의 관점으로 신숙주를 보면 영의정이잖아요. 우리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 바로 이렇게 녹두나무를 숙주나무로 부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특히 숙주나무를 토막쳐서 만두에 넣어버리고. 이게 이 당시 백성들이 깨어있다는 증거예요. 깨어있다는. 내게 이득이 돌아오냐 안 돌아오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도리를 다 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걸 요즘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시민의식이에요. 시민의식. 그래서 조선시대는요. 유교, 성리학으로 백성들이 깨어있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덕적이고요. 사람들이 말을 중시 여기고요. 사람을 중시 여겼어요. 사람을. 자, 그런데 이제부터 좀 답답한 얘기. 김기현 현재 제가 싫어하는 그 당대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부패비리 덮으려 오염수 괴담 선동.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괴담이고 선동이래요. 그 이유, 민주당에서 그걸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이재명의 비리를 덮으려고 한대요. 라고 8월 25일 날 이야기합니다. 이 당대표가. 뭐 좋아요. 그렇다 쳐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김기현 2020년 10월 26일 약 3년 전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 이 알프스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거르는 필터래요. 그래서 설비했다고 예고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 트리늄이 남아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왜 이래요? 3년 전에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뭐 이렇게 필터가 있지만 그거는 걸러지지 못하고 그래서 암을 유발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인간이 3년이 지나니까
3년이 지나니까 괴담이고 선동이랍니다. 소신이 바뀌었죠. 소신이. 그렇죠? 소신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 조선시대 살았잖아요. 숙주나물이 아니에요. 기연나물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기연나물은 토막치자 막 이랬을 겁니다. 자, 또요. 이거 보십시오. 원희룡 지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강력 규탄한다. 응? 이상하죠. 지금 원희룡은 현재 국토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2021년 4월달 약 2년 반 전에는요.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하면 안 된다고.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일 앞장서서 배출하자 그러고 있죠. 예. 지금의 조선시대 같았으면 희룡나물이 됐을 거예요. 희룡나물. 또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박형준 부산시장.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 반대. 국격 갉아먹는 일. 선동정치.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아. 라고 8월달. 이거 엊그제 얘기했어요. 엊그제. 근데 이 사람이 이거 보십시오. 2021년 4월 14일은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부산광역시는 대한민국 최대 해양도시로서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요구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3년 전에는 강력 규탄의 성명서 반대를 냈던 인간이 지금은 오히려 국격을 갉아먹는 일이고 민주당이 선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3년 동안 바뀐 게 뭐가 있죠? 정권 하나 있어요.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인간들이 바뀌었어요. 딱 신숙주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열받는 게 뭐냐? 정치인들은 원래 이따위예요. 원래 이따위예요. 그런데 조선시대 우리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요. 그렇게 무식하고 조선에 뭐 망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비하는 그 조선시대 선조들은 신숙주를 보고 녹두나무를 숙주나물로 바꿔버리셨어요. 깨어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인간들 계속 뽑아주죠. 이런 당 계속 지원하죠. 이런 당과 계속 공존하고 있죠.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시민의식이 조선시대만큼 좋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깨어나지 못하니까 이딴 인간들이 이렇게 말을 수시로 바꿔도 여전히 부산시장하고 있고 국토부 장관하고 있고 그 당 당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깨어나지 못해서. 자, 정권이 바뀌면 소신도 바뀌는 숙주나물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숙주나물 같은 인간이라고 비하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깨어나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미친 당이 날뛰는 거예요, 지금. 이런 당이 날뛸 수 있는 이유가 다 우리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신문 사설입니다. 이번에 사설들. 원래 이렇게 미친놈들이 있으면 신문들이 욕을 해야 정상인 거잖아요. 언론 보세요. 자, 한중 우려, 국내 반발, 싹 무시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응? 동아일보. 또 중앙일보는요. 대단히 유감스러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이상합니다. 조선일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인접국 불안 배려하지 않았다. 얘는 왜 이래요? 봤더니 2021년이에요. 2021년도에는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조선중앙통화, 조중동이 한 목소리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다 반대했어요. 그렇죠? 다 우려했어요.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조선일보. 후쿠시마 처리수. 이제 오염수가 아니래요. 처리수래요. 과학이 우선이지만 국민 정서도 살피길. 동아일보. 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했다. 안전실질 검진이 관건. 중앙일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국민 안심이 우선이다. 이거 보세요. 과학적으로는 안전하지만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국민들 좀 안심 좀 시키게 홍보 좀 잘해라. 이런 내용이죠. 3년 만에 싹 바뀝니다. 이건 언론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기레기라고 부르고 쓰레기라고 불러줘야 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조선중앙통화와 뭔가 사회적 끈을 가질 거 하고, 우리 아들이 우리 조카가 어디 동아일보 들어갔어. 잘했네. 이러고 있어요. 대기업이니까. 쓰레기예요. 대기업이 아니에요. 쓰레기입니다. 언론이라 불리면 안 돼요. 왜? 소신이 바뀌었으니까. 이유가 있어서 소신을 바꾸는 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보통 사과를 해요. 근데 이들은 그러지 않죠. 자,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정권이 바뀌면 논조도 바뀌는 숙주나무 같은 이런 언론들이 있죠. 하지만 이 와중에 보세요. 단 한 방울의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던 국민의힘, 이젠 오염수 반대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말을 바꿨다라고 김승훈 기자님, 이분은 기자님이세요.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 돼요. 이런 기사도 있어요. 자, 김기현, 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기사는 정말 요만하게 나고 억지로 찾아봐야 있어요. 이런 기사도 있고 이런 기레기들도 있어요. 이래서 우리 사회가 망하는 겁니다. 네, 답답하죠. 답답하죠. 네, 되게 답답합니다. 자, 이제 다시 역사 이야기입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응부, 유성원,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바로 사육신이에요. 죽음으로써 세조가 수양대군이 조카를 죽이고 정권을 탈탈한 그걸 죽음으로써 항의한 6명의 신하, 사육신이에요. 그리고 김시습,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효온, 누군지 아십니까? 생육신이요. 죽지는 않았지만 관직을 버리고 초야에 묻혀서 다 사퇴하고 난 절대 일하지 않겠다 항의했던 6명의 신하들. 생육신과 사육신은요, 중종 반정 이후 가치복원에 성공합니다. 즉 나중에 중종이 왕이 된 다음에 옛날에 돌아가셨던 이 6명의 신하들, 그리고 비록 죽지는 않았지만 관이었던 6명, 이 사람들은 절개를 지켰고 신조를 지킨 그런 최고의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참 좋은 일이죠.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도 민주시민의식 복원이 필요합니다. 일제해방 이후로 우리 완전 망가져 버렸거든요. 복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런 당이 존재하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는데도 국민들 여전히 찍어주고 그러고 있죠. 가치 복원이 안 됐어요. 가치 복원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간단히 우리 옛날 시골을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 누구 하나 아프대 그러면 그래? 비과학적일지라도 나한테 있는 거 아낌없이 내주고, 야 누구네 부모님 어디 오늘 어디 가서 안 온대? 그래? 걔네 집 야 가서 걔네 우리 집에서 밥 먹으라 그래. 서로 도와주고 서로 끌어주고 다 내 일처럼 해주고 그런 가치들 있죠. 공동체 가치들. 그게 망가진 게 일제시대 이후고 이 당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당 때문에. 그래서 뭘 만들어냈느냐? 이익이면 다 돼요. 이익이면 다 돼요. 이익이면. 자, 이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즉 우리 총회가 속해 있는 KNCC라는 단체에서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하나님의 집, 생명의 바다에 투기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우리 교회는 반대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다음 세대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일단 깨어나자고요. 교회만이라도. 여러분,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의식이 500년 전 조선시대의 유교의식만도 못하다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옳은 것에 주장할 줄 알아야 하고, 그게 정의로운 사회고 그게 신인데 그냥 밥 먹듯 거짓말하고 밥 먹듯 말 바꾸고 그리고 밥 먹듯 다 바꾸고 해도 그냥 국민들이 찍어요. 우리 동네 다리 놔준다고. 우리 동네 빌딩 내 부동산 높게 해준다고.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이 사회를 여기까지 망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끝까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할 예정이고 우리 교단과 이 KNCC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요, 우리 가치가 이익과 충돌할 때가 있죠. 가치가 이익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때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익만 쫓다 보면 결국 그 사회는 이 모양 이 꼴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